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흥미로운 문화 현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바로 나시드 팝입니다. 네, 나시드 팝. 아마 나시드 하면 좀 엄숙한 이슬람 종교 음악 그런 걸 떠올리실 텐데 여기에 팝이 딱 붙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맞아요. 정말 다른 느낌이죠. 네, 저희가 참고한 나시드 팝, 신앙과 팝의 새로운 조화, 이 자료를 바탕으로요. 이 매력적인 음악이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잇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전통 나시드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전통 나시드는 보통 악기 거의 없이요. 남성 아카펠라로 부르는 게 일반적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신앙적인 메시지 전달이었고요. 아, 악기 없이요? 그럼 음악적인 요소는 거의 없었겠네요.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가끔 다프라고 하는 그 손 놓치는 북 있잖아요. 그 정도 타악기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됐어요. 정말 최소한이네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할 나시드 팝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나시드 팝은 뭐 피아노, 기타, 신디사이저 이런 현대 악기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요. 편곡도 굉장히 세련된 팝이나 R&B 스타일을 따르고 보컬도 훨씬 감성적이에요. 심지어 뮤직비디오까지 있다고요? 그럼요. 아주 공들여서 만들죠. 정말 큰 변화예요. 와, 정말 놀라운 변화인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전통 나시드에서 왜 악기 사용을 제한했었는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일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악기가 감정을 너무 자극해서 신에 대한 순수한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아, 너무 감정적이 되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 네. 그리고 세속적인 유혹, 이걸 피트나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 나시드든 나시드팝이든 그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알라를 찬양하고 예언자 무함마드를 존경하고 또 이슬람의 가치를 전한다는 그 근본 목적은 같다는 점이에요. 아, 본질은 같지만 표현 방식이 현대적으로 바뀐 거군요. 그렇죠. 표현 방식이 확장된 거죠. 그럼 이 새로운 물결, 나시드 팝을 본격적으로 일으킨 인물은 누구인가요? 이 과감한 융합을 누가 시작했을까요? 아, 역시 사미 유수프를 제일 먼저 꼽아야 할 것 같아요. 사미 유수프, 이슬람 팝의 제왕이라고도 불리죠. 네, 맞아요. 영국에서 활동하는 아제르바이잔계 아티스트인데요. 이분이 클래식 음악 교육을 받았고 여기에 중동 음악이랑 팝 감성을 아주 잘 섞었어요. 특히 2003년에 나온 앨범 알무알림, 스승이라는 뜻인데 이게 정말 대단한 히트였어요. 아, 저도 그 앨범 들어봤어요. 타이틀곡 멜로디가 굉장히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곡이 예언자 무함마드를 굉장히 따뜻하고 서정적인 멜로디로 그렸거든요. 기존의 좀 엄숙한 분위기랑은 많이 달랐죠. 전 세계 젊은 무슬림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가 9.11 테러 이후라서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좀 부정적이던 때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시점에 젊은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이슬람의 진짜 모습, 그러니까 평화와 관용의 메시지를 좀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알리고 싶다는 그런 갈증이 있었거든요. 사미 유수프의 음악이 바로 그 부분을 정확히 파고든 거죠. 어떻게 보면 동서양을 잇는 긍정적인 문화소통의 다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단순한 음악적 성공 이상이었군요. 네, 시대적인 요구와 맞물린 아주 중요한 문화적 사건이었죠. 사미 유수프가 그 문을 열었다면 이 나시드 팝이라는 장르를 정말 세계적인 현상으로 만든 아이콘 같은 인물도 있겠죠? 네, 당연히 있죠. 바로 마허자인입니다. 아, 마허자인 이분 이야기도 정말 흥미롭던데요? 그렇죠. 이분 이력이 특히 재미있는데 레바논계 스웨덴인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팝 음악계에서 활동했어요. 레이디 가가 같은 최정상 팝스타들이랑 같이 작업하던 아주 잘 나가는 프로듀서였죠. 와, 주류 팝 프로듀서요? 그랬던 분이 어떻게 나시드 팝으로? 네, 본인이 말하기를 그 세속적인 성공 속에서 뭔가 영적인 공허함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슬람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나시드 팝 아티스트로 완전히 길을 바꾼 거죠. 정말 드라마틱한 전환이네요. 그럼 마허자인의 음악은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그렇게 큰 성공을 거뒀을까요? 2009년에 나온 데뷔 앨범 Thank You Allah가 그야말로 판도를 바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음악 스타일은 굉장히 감미로운 R&B 발라드 같고요. 가사는 쉽고 진솔한 영어로 썼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퀄리티가 정말 높았죠.
거의 뭐 할리우드 영화 수준이었어요. 아, 대중들이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었겠네요. 영어 가사의 R&B 스타일이라니? 맞습니다. 특히 인슈알라 같은 곡은 동남아시아 쪽에서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거의 국민가요 수준이었죠. 와, 동남아시아에서요. 그 정도였군요. 네. 마호자인의 성공 덕분에 나시드 팝이 특정 문화권을 넘어서는 정말 보편적인 대중음악 장르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할랄 엔터테인먼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건데요. 서구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앙도 지키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에게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된 거죠. 할랄 엔터테인먼트.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그럼 마허자인의 음악이 이슬람의 이미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알리는 데도 기여를 한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나 감사, 사랑 같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세련된 팝음악에 담아서 전달하니까요. 이걸 문화적 다화라고도 하는데 부드러운 방식으로 이슬람 문화를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일종의 소프트 파워 역할을 한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또 상업적으로 성공하다 보면 비판적인 시각도 당연히 따라왔을 것 같은데요. 전통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네, 물론 비판도 있었습니다.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이게 너무 상업화되는 것 아니냐, 혹은 스타를 만드는 시스템 자체가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고 이슬람의 겸손이라는 가치와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죠. 신앙이 상품화된다는 우려군요. 네. 그리고 메시지가 너무 대중적이고 보편화되면서 종교적인 깊이가 좀 얕아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었고요. 신앙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처럼 소비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계심이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시드 팝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계속 이어질까요? 네, 여러 논쟁이 있긴 하지만 나시드 팝은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현대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 시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워낙 발달했잖아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고 또 더 다양한 모습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 나시드 팝이라는 게 정말 전통과 현대, 또 신앙과 대중문화가 만나서 충돌하기도 하고 융합하기도 하면서 만들어진 오늘날 젊은 무슬림들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음악 현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깊은 신앙적인 뿌리를 가진 문화가 글로벌 대중문화와 만나는 현상이 앞으로 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의 다른 문화 속에서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요소들이 만나서 뭔가 새로운 가치나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와 신념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지 그 역동성을 직접 한번 발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